자, 우리가 볼 적에 항상 이것을 명심합시다. 첫 번째, P는 수로동사 더하기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P가 아닌 준동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명령부 to-ing pp. 그리고 의미 단위를 쪼갤 적에 괄호는 이런 모양으로 약속을 하자를 전제로 합시다. 자, 1등부터 15등까지는요, 등수별로 소개를 해드리고, 뒤에는 그냥 번호대로 그냥 배열을 해놨습니다. 번호가 적은 게 앞에 오게요, 작은 게. 일단 1위를 가장 많이 이거 오답률 순입니다. 42번을 제일 많이 틀리셨고요. 10위는 41번을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41, 2번까지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거를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위를 차지했다면 굉장히 내고 싶거든요. 일단 이거는 두 개의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숫자들은 우리한테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뽑아내는 것과 그리고 어휘 문제, 그러니까 accuracy, 정확성하고 뭐 eliminate, 원래 이 자리에 뭐 포함하다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이 내용상. 왜냐하면 이제 이 숫자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숫자는 이런 맥락 같은 걸 무시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일 수가 있다라는 글이었거든요. 그것들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큰 가치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말살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quality, 질이죠, 질. morally, 도덕적으로다. escape, 뭐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원래 어휘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글은요, 일단 요지는 챙겼고요. 지금 보면 요 부분 있죠, 연결사 나쁘지 않습니다. 배치와 내용상 나쁘지 않거든요. 연결사 챙겨 두시고요. 연결사. 그 다음에 어법 어휘는 제가 뭐 애시당초 이걸 처음부터 해드렸던 거 그대로 지금 이거 놔둔 겁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거가 별로 없거든요. 마지막 이 부분은 그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을 내지 않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요, 이 부분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장문이 가능하셔야 돼요. 이거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동요되지 않은 채로 벗어날 수 있게 허용해 주면서를 장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6번이었고 이거 1번이었고 4번의 수동태까지 정확하게 준동사 세 개를 끼워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부분이 아주 꽂힙니다. 뭐냐면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인간인데 눈물이 다 닦여버린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한다면 요 정도. 통계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린다, 제거해버릴 수가 있다.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그 뜻을,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말로 적어볼래? 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이 좀 유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빈칸 추론으로 내는데, 그러니까 quantify with caution, 조심스럽게 좀 수량화 시켜라. 너 수적으로 표현할 적에 아무렇게나 막 하면은 저 어떤 사람 인생 난도질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글인데, 이거 빈칸 추론으로 내면 이거 그대로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렇게 그대로 내면 이거 이 전교생 120명이면 한 110명 정도 맞을 수 있어. 응? 물론 이제 포기했으면 못 맞겠지. 근데 바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거나 접근해라. 수량화, quantification, 수량화를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내지는 be mindful, 좀 신경 좀 써. 자료 해석할 적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셨으면은 이거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31번입니다. 되게 의외죠. 이 플라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특정 형체나 색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글이거든요. 제목도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뽑아봤습니다. 플라톤의 미의 이론, 추상적 형태를 이해하기,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that절의 기능. 여기서는 명사를 만들었고요. 이 that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 부분적인 거, 이거 이제 이 부분 이제 어휘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what의 기능 아시죠? 플라톤이 미의 형태라 부르는 것.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연결사 나쁘지 않습니다. rather, 오히려, for example. 조금 근데 약간 빈약하긴 합니다. 솔직히. 그 다음은 이제 lies. 뭐 근데 여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건 좀 희박하고요. 뭐 이렇게 요 정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옮기기 기법을 쓸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 부분을 보고 이거를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살린 다음에 여기 지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는요. 전체 문제를 보니까 아 이런 게 보인다. 그리고 빈칸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걸 넣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어딘가에 A라는 게 있고 이 A란 정보를 찾아서 그대로 이게 매칭을 시키는 능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거든요. 물론 이제 평가원에서 말하는 이 빈칸 추론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근데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이것도 많이 이렇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명칭을, 하나를 압축형, 하나는 거울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이 두 개 거울 관계거든요.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특정 색깔이나 크기가 없는 겁니다. 요 정도 챙겨두시고 직독할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3위는 39번 문장삽입 문제였어요. 좀 글이 좀 길죠. 일단은 뭐 동그라미하고 이제 네모 부분을 보면 네모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는 뭐 어휘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해되실 거고, 어휘를 봤을 적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법을 만약에 이걸 공부를 한다. 지금 뭐 일일이 이제 시간 없죠. 이 세 군데만 보면 됩니다. where 다음에 완전한 절이 왔지. 요거랑 그 다음에 요게 주어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여기에 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받는.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문법 설명하는, 아이고. 문법 설명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받는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 그니까 이딴 걸로 장난치잖아요. 바로 체포하면 돼요. 바로 체포하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한테 이걸로 어법 문제 내라고 하면 전 이 부분 만듭니다. 저라면. 아니면 이거. 요것도 이 부분 좀, 제가 처음에 이거 표시를 안 해갖고 이거 2배 지금 칠한 겁니다. 요것도 보면, 얘 지금,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뒤에다 딸린 말이거든요. 그냥 이제 이 다음에는 이런 게 딸려 있는 거예요. 뭐 8번으로 봐도 상관은 없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all this wisdom 다음에 뭐 about how to deal with heat, 이거는 없다고 보면 되죠. accumulated over centuries of practical experience, 이것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eing이나 to be 있으면 잡아내면 돼요. 어법은 이것만 봐도 됩니다. 어법은 이것만 봐도 돼. 이제 시간 없어. 지금 이제 이것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표현되면서 내용이 이제 다 무시된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에어컨 발달은 밀폐된 건축물 증가를 초래하고, 근데 과거에 이제 좋은 이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무시당하고 이 지금 뭐 하는 깁니까? 이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으스스한 안락함. 어떻게 에어컨이 다 지워버렸지? 건축의 지혜를,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빈칸 추론 내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 단어인데 중요한 건 이걸 그대로 안 준다는 거지. 고등학생이잖아. 중학교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줄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정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완전 대천사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고생 많은데 점수 줘볼까? 이렇게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안 준다니까. amnesia 이러면은요, 이게 기억상실이거든요. 기억상실?
oblivion 하면요. 이것도 망각이나 아니면 이게 뭔가를 그냥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이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망각이란 뜻도 있습니다. oblivion. 그럼 이제 아씨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바로 외우게 해줄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amnesia 이건데 암내잖아요. 약간 지금 암내를 맞고 욕이 나오는 거지. 약간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일을 하다가 내 겨드랑이가 왜 이렇게 축축하지 하고 내 코를 내 겨드랑이에다가 딱 댔는데 뭐 이러면서 암내 씨 뭐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됐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아니면 oblivion 이거는요. 이게 블라인드가 있다. 이게 아무 상관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블라인드가 있다. 뭔가를 이제 못 보게 됐다. 그래서 기억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급하게 외우면 되잖아.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런 것도 이런 단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단어로 그냥 무시 옛날 거 다 무시하는 그 기술이다 이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40번 형태로 바꿔낼 수도 있거든요. 40번 형태로 40번 형태의 꽃은 뭡니까? 두 군데를 채워놓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시하는 거 무시. 전통적인 디자인을 그 다음에 뭐다? 가치 있는 건축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그 상실의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특히 이제 그런 걸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요 정도 아니면 옛날 게 같이 있었다라는 요 정도를 채워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중심 내용 알고 있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단어 잘 챙기시고 요 정도면 거의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4등은요 35번 지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문장 제끼는 거였죠. 여운과 악당 차이는 주인공이 관객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객이 감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운과 빌런함 악당입니다.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이야기 안에서 뭐하기? building 구축하는 거. 요게 이제 제목으로 뽑힐 수가 있는 거죠. 어법은 요 정도. 이건 전형적인 그렇죠? it, for 투구문입니다. 그리고 어휘 그렇죠? 챙겨두시고 역시 it's essential for the author to establish it for 투구문입니다. in order for tragedy or misfortune to draw out 3번이죠 3번 whether 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feel that 뭐뭐라고 느낀다 whose actions benefit us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쭉쭉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어휘를 내면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에 이러면 이 3초 컷이야. 이상한 어휘 골라라. 영어쌤들이 이거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 특정 단어에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특정 단어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빈칸 추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글 자체가 저 주인공한테 좀 이렇게 감정도 투영하고 좀 이렇게 내가 이게 invest A in B 하면 A를 B에다 투자한단 말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또는 좀 맡겨놓는단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감정적으로 좀 맡겨줘야 돼. 그러니까 invested in 이런 거 이제 committed to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devoted to 이런 걸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 간단히 써볼까요? invested in 이 부분 이 비동사는 냅두고 그대로 같이 활용할 거니까 아이고 M 하나만 쓰는 거 보소. 이겁니다. committed to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devoted to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완전히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헌신하거나 쏠려야 돼. 갖다 바쳐줘야 된다고요.
요 정도 보면은 빈칸 추론은 대비가 됐다고 봅니다. 왜 다른 데 뚫으면 생뚱맞아요. 빈칸 추론 아시다시피 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무데나 지워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 문제에서 뭐 2단 빈칸 40번 유형 있잖아요. 여기서 어디 여러분들 동그라미라고 쳐보시겠습니까? 뭐긴 뭐야 여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딜까? 이거 왜 이거 응? 이렇게 요 정도. 응? 요렇게 요걸 핵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청중은 반드시 감정적으로요 commit to 완전히 어디에 그냥 갖다 받쳐줘야 돼. 완전히 헌신해야 돼. 이게 contribute to랑 똑같습니다. 지금 자동사로 썼고 to 한 다음에 이게 be committed to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등장인물한테 확 이렇게 갖다 맞춰줘야 돼. 아 이거 동맹이구나 적이구나 보장하면서 깊은 뭐 연결 이봐. 이게 제가 처음에 이거 딱 나왔을 적에 제가 직독치기 하면서 달아드린 거 아닙니까? 네?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긍정적인 관계 형성해야 돼. 이래야 된다고. 연결돼야 돼 있거든. 그래야 뭐 기쁨이나 아니면 분노나 뭐든 느낄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자, 33번 질문 5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자면 감정 상태에 따라서 피부 전도성이 바뀌고 이를 통해서 감정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5번까지 들었잖아요. 5번을 딱 들으면서 혹시 이렇다? 이러면 훌륭해. 눈치가 빠르구만. 예? 자, 전기적인 어떤 피부 측정하기 감정을 뭐 땀의 전도성을 통해 요 정도로 이제 제목 뽑아낼 수 있고요. 어휘 흐름을 좀 조심하라고 어휘 표시가 좀 많이 돼 있죠. 다 보시면은 뭐 다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전기를 전도시킨다 뭐 효율적으로 자극을 받고요. 전도성이 있고요. 그 다음 객관적 가치를 주관적 상태에다가 둘 수가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실제로 측정할 수 있죠. 주관적인 거 그거를 객관적인 숫자로 요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약한 그리고 하나 더 요게 이 31번에서 34번 사이에 이 빈칸 아닙니까? 이게 농락인데 일종의 순서나 삽입을 하나 이상은 내거나 하나 이상 혹은 꼭 2개씩 내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내가 이름을 밝히겠어. 성모여고입니다. 상습범이야 상습범 아주. 근데 지금 이 글은요 지금 이제 31, 2, 3, 4 중에 지금 33번 받고 아까 31번 봤거든요. 32번하고 4번을 아직 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32번하고 34번을 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게 중량감이 좀 덜한 글 가지고 하거든요. 그 순서나 삽입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 지문 가지고 물어보면 삽입을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삽입을 물어보느냐? 야 뭐겠냐 이거지.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저도 그냥 최대한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거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알려주지만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나 유용한데 과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유용하거든. 이때 이게 뭐냐 하면 뭐 앞에 나왔잖아요 감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감정적으로 좀 어머나 긴장돼 하면은 알아차릴 거래요. 증가를 땀선 활동의 증가를 이거 이렇게 증가되는 거 그럼 그 말입니다. 여기다 끼워넣을 수 있어야죠. 삽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모여고 아닌데요. 전 동고인데요. 야 동고라고 다를 것 같아. 조심하세요. 예, 그 다음에 요 글을 요약하면은 아까 동그라미 쳐서 아시겠죠 이제 슬슬 눈에 보이죠. 뭐 이거 여기 뭘까? 뭐겠어요 이거지. 알겠습니까? 요 뒤에는 이제 딸린 말이죠.
피부 전도성이 이제 뭐 감정에 따라 바뀌고 우리한테 측정할 수 있게 해주고 변형시키면서 주관적 느낌을 객관적 자료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걸 대충 정리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6위는 38번이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6위. 삽입 문제였죠. 삽입 문제. 총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글은요.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아, 삽입 냈으니까 순서나 삽입은 제외해야지. 7문장이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학교 선생님이 무지성으로 진짜요. 첫 문장 빼고요. 2개씩 둘둘둘씩 해갖고 애들 있잖아. 첫 문장. 응? 그 다음 엔드까지 이제 같이 딸려가는 거죠. 총 7문장이니까. 피아제는 두 번째. 해갖고 이제 한 문장 또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게임하는 거 있지 해가지고 무지성으로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 이러면은 무지성으로 냈지만 낼 때는 되게 쉽게 냈는데 푸는 사람은 이거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요 순서는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 평소에 다 봤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딱히 뭐 이렇게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없네요. 내용은 뭐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덕성을 스스로 이제 놀이 같은 걸로 스스로 구성하고 물컵 보존 개념을 배우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이제 피아제가 주장을 했답니다. 제목 뽑으면 피아제 놀이를 통해 도덕성 배우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빈칸 추론은 요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뭐 저 5살 6살만 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도와주고 얘네들 이렇게 배우도록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형식으로 작문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정도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비유적인 부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물 서로 붓는 거 있잖아요. 물을 막 지들끼리 부었다 따랐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야 이게 뭘 의미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이사를 가냐 밑에다 뭐야 이거 실손으로 바뀌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런 류의 설명한 보기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공정함을 배웁니다. 도덕성을 배웁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물 따르는 거 그러니까 따랐다가 부었다가 따랐다가 동료들이나 또래들이랑 하고 놀므로써 뭐라기보다는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말이에요. 요 정도 익히면은 요즘은 이제 좀 통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순서거든요. 이제 7위. 일단 내용을 보면 동물은 이제 언어 없이도 사고는 할 수 있는데 특정 개념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람쥐는 그냥 이미지를 통해서 사고를 하고 그냥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나무라는 개념, 나뭇가지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동물의 생각, 언어와 개념을 넘어선 뭐 이 정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문법 다 뭐 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다. 그다음 뭐 어휘도 뭐 할 게 없어서 한번 동그라미 쳐봤어요. 한번 연결사 2개 좀 아름답게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둘 다.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죠. 근데 이게 내면. 그다음 이건 빈칸으로 이게 이제 수능형에서는 실제로 수능에서 이렇게 내면 큰일 나죠. 이거는. 근데 내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은 동물도 개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2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첫째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둘째는 특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추론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진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내신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약문제 있죠. 요약문제 뭐 요정도 만약에 하면 이제 필요한 거 없이 개념 없이 한마디로 이런 개념 없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정신적인 이미지로 가리키는 거죠. 비개념적 생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물에서.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람쥐가 썼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8위를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반갑죠, 이글. 37번 지문이고요. 연골은 이제 무릎과 같이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매우 중요하고, 걷는 동안에 체중 이동할 적에 이 윤활액. 활액이라고 해도 되는데 윤활액을 흡수하고 배출해서 압력에 적응한다. 뭐 이런. 그래서 이거 cartilage 연골입니다. 연골의 역할이다. 무릎 관절의 기능에서의 연골의 역할 정도로 제목 달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어휘하고 어법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죠. 이거 뭐 직도치기 여러 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지명수배를 좀 내리자면 요 두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이게 흐름이 되게 중요한 글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왼발 오른발 있을 적에 네가 네 체중을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옮기면 이제 왼쪽 다리가 이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력, 왼쪽 무릎에 압력이 풀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released 대신에 relieved. 좀 경감될 거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freed. 아니면 하나만 더 할게요. discharged. 요 정도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게. 그리고 얘는 뭘까, 얘는? 이 drink in 하면 이제 흡수한다는 뜻이거든요. 흡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bsorbs. 뭐 이거는 제가 본수업 할 때도 이거 얘기했죠. 아니면 soak up 요런 거. 아니면 taken. 아니면 이제 뭐 ingest 같은 거. 이거는 왜냐면 3개씩 깔맞춤 해줄게요. taken까지. 그럼 어떻게 할까, 장난을? 이 둘 다 바꾸는 겁니다. 하나는 맞는 걸로, 하나는 뭘까? 뭐긴 뭐야, 이 중에 하나 데리고 오는 거지. 여기서 데리고 오든가. 그러니까 이거 풀리고 이거는 들이마시고. 알겠습니까? 요 정도로 좀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것도 이제 뭐 이제 압착을 하는 거죠. 압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빈칸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도와주는데 요렇게 이 과정을 내가 설명한 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이거 흡수해 윤활액을 이렇게 압력이 풀어질 적에 그냥 몰아내지, 그거를. 내가 이게 뭐에 해당할까? 뭐에 해당할까? 내가 이거에 해당할까? 다 같은 통속이에요, 이거. expel 밖으로 몰아낸다 이거예요. 무게가 이제 가해지면. apply 하면 이제 뭘 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적용하다도 되고, 도와주는 거죠. 견디도록 압력을. 걸을 적에, 걷는 것의 압력, 뭐 없이, 손상 없이. 요 정도 보시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자, 9위 보겠습니다. 21번 지문이죠. 이게 뭘 의미하니? 응? 요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유전자 편집 가능해지면 이제 뭐 질병도 고치고 싶다가, 사람이 뭐 그렇거든요. 가다가 앉아도 돼 하면 이제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질병 수정 말고도 뭐 우월한 특성도 추구하고 싶고, 나중에 이제 뭐 이상한 괴물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법 같은 거는 보면 이제 뭐 4번, 즉 동명사를 주어로 취해야 하고, 이걸 받는 수로 동사가 요 모양, 뒤에 투부정사 붙이는 동사고,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이제 begin 더하기 ing 맞니 맞고, 뭐 이제 it 가주어, 이거 이제 진주어, 뭐 이렇게 하면 뭐 설명할 값어치도 없네요. 뭐 보니까 단어는 요거는 이제 좀 문법적으로도 모두 다 이게 조심하시고요. 일생 동안에 위험성을 낮추는 겁니다. 심장이나 낮추려고, 낮추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빈칸 나올 수도 있고요. 완벽함에 대한 추구를 하는 거죠. 완벽함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인간의 본성에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미끄러운 언덕길을 자꾸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유전적인 변형들 업그레이드 하려고 인간을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하도록 하면
우리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결국 끝나는 곳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망할 수도 있다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심히 보면, 이거는 성모나 동성고에서 그렇습니다. 동성고는 교재가 이제, 원래는 능률 기본 용어를 쓰다가 작년에, 올해 바뀌었거든요. 올해 이제 뭘로 바뀌었느냐. 올해 빠른 독해 바른 독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성향은 조금 덜하긴 한데 모의고사에서 또 이 성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은요 총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문장으로. 그럼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두 학교가 다 두 문장을 하나로 위에다 딱 붙이고 나머지 한 문장씩에서 순서별을 내는 거를 좀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즐겨합니다. 이 보면은 assuming 이게 한 문장인데 쫙 가거든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yet 부터요 쫙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끊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정확하게 should we begin 시작해야 되나? what about 그건 어때? 그리고 the pursuit for perfection 해가지고 완벽함의 추구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학교가 그러면 야 나머지 학교도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문제 만들면 되게 예쁘거든요. 문제가. 심리적인 심리적으로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예쁘게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문장으로 돼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요거 좀 챙겨 두십시다. 순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보고 이제 내용 알면은 뭐 딱히 요 글에서는 뭐 더 볼 거는 없다고 봅니다. 자 11위 보겠습니다. 11위 32번 지문이 차지했거든요. 참고로 쌤 저기 9번 다음에 지금 11위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정신 차려. 12 봤어 이거. 41, 2가 같이 차지했어요. 자 11위 봅시다. 32번 지문이거든요. 원래 빈칸 추론이었죠. 이 부분 채워넣는 거였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애가 이제 막 감정이 북받쳐 있을 적에 자녀랑 이제 대화를 한다. 질문 좀 하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관찰한 걸 공유해라. 예시까지 막 들고 있죠, 이제. 또 좀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한 걸 이제 말해준다 이거죠. 제목을 달면 물론 이제 뭐 감정적으로 좀 고양 상태에 있거나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적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이렇게 달 수도 있겠지만 좀 도발적으로 하자면 질문 좀 그만요. 어디에 대한 비결 이 투는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대한 비결입니다. 다 풀어버리는 거. 잠긴 것을 네 아이의 감정 나에게 너의 감정을 보여줘 뭐 이렇게 하는 알겠습니까? 뭐 네모 친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뭐 get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ing가 목적보로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저기 2010년이죠. 그때 모의고사까지 제가 실제로 예를 들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순서 조심하시면서 어순 요거는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32번 하면 또 순서나 아니면 삽입 문제에 공포가 있는데 일단 삽입시킬 수 있는 게 아무리 마카파로 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중에 한 문장을 삽입시킬 겁니다. 이 두 문장 중에 하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그 상황이 앞에서 쭉 나왔거든요. 그게 더 낫다. 그냥 이때 reflect는 이제 뭔가를 반영하거나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나타내는 게 네가 눈치 깐 거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됐고요. 순서 그러니까 삽입은 이 두 문장 중에 하나 낼 겁니다. 다른 건 조금 약간 무리수예요, 솔직히. 뭐 아무렇게나 양심 팔고 그냥 나 그냥 나는 막갑하다 이런 모르겠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유력합니다. 제대로 내면.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경우는 이게 9문장이거든요. 이 글이 총 9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글은 좀 31이나 3보다는 좀 라이트한 글이거든요. 32번이 그나마. 그래서 요 순서도 좀 알아놓읍시다.
이거 뭐 as you로 했다가 you로 갔다가 as a child 일로 갔다가 maybe까지만 이렇게 하고 끝에는 response로 끝난다. 이 글에는 response 한다고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예, 초치기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이 평소에 이거 한 솔직히 정독으로 한 5회 이상 어떤 시간을 좀 두고서 이렇게 했으면 솔직히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계속 볼게요. 감정적인 그런 순간에 이 나타내는 거 관찰을 뭐라기보다는 묻는 거라기보다는 이봐 요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곱게 안 물어보겠죠. reflecting 본문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represent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초적인 거 expressing 이런 걸로 바꿔치기. 이것도 뭐예요 이거 inquir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런 점. 요거는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나타내는 거. 어머나 너 피곤해 보인다 이런 거. 이게 질문하는 거보다 뭐 한다? 권장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너 표현해봐 너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광의 12입니다. 34번 지문 빈칸이었고요. 요 부분 채워넣는 거였죠. 식물은 향기와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양한 소리를 내기는 합니다. 이는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응일 뿐. 요런 글이었고요. 뭐 제목을 달자면 이제 식물들 자연의 조용한 의사소통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오면 어법을 내면은 우리가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거든.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중에 어떻게 답지를 여러분들이 답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답지를 자 1 1 1 1 4 이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1 3 뭐 5 2 4 이런 식으로 이거 중에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갑자기 쌤 뭐 이거 빨리 지문이나 설명하지 이딴 걸 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어법 문제를 만들 적에 보통 사람이 답을 자꾸 뒤로 돌리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거 어법 문제 뭐 5개를 출제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답이 얘는 뭐 4번 얘는 뭐 5번 이제 이 동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법 문제를 또 빡세게 내요. 답 2개짜리를 또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그 동고의 어떤 시그니처입니다. 근데 심지어 답 2개짜리도 뭐 하나는 뭐 3번 5번 하나는 4번 5번 이렇게 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쯤은 답이 1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이게 지금 대동사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R이 있으면 1초 안에 잡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거 받았단 말이야. 이거 받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인데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이 자리에 R 있으면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어법을 하면 1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자리에 R 집어넣고. 그러니까 잘 챙겨 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허접하죠. 이거는 뭐 너 아니 그 냄새입니다. 그 냄새. 이거 이 대신 지시효용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렇게 그 다음 뭐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하고 꾸며주는 겁니다.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연결사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 SOS라고 말하는 거 이유를 써라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협을 느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이나 생물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기서 SOS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뭐 어법의 조심해서 체크하시고 하면 요것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만약에 또 삽입을 낸다. 요 문장이 제일 그 내기에 적절합니다. 근데 흐름이 워낙 글이 좀 쉽기 때문에 무난하거든요. 술술 읽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면 반성하고 직도시켜 더 보세요. 이렇게 읽히니까 뭐 내용 뭐 하면은 뭐 여기서는 뭐 딱히 틀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망의 13위입니다. 30번 이제 어휘 문제로 나왔었고요.
뭐 우리는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 없지. 뭐 속이려고. 예, 소비자를 속여서 소비자를 그래서 사게 하려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어. 목표는 확인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여기가 틀렸었거든요. 원래는 잠재적인이 아니라 여기 이제 관심이 없는 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잠재적인으로 맞게 고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휘는 한번 뽑아 먹었고 내용을 보면 이제 소비자 심리를 잘 이해하고 명확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판매를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홍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더 이상 사기는 통하지 않는다.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목은 뽑으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요. 이 정도는 해석되시죠? 진화, 홍보의 진화, 프로모션의 진화, 이해하는 걸로 진화한 겁니다. 소비자 심리. 근데 지금 이제 요약한 걸 보면 중요한 부분은 두 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를.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 전달하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뭐 하면서 어디로부터 멀어지면서 말입니다. 어떤 거 낡은 관행 무슨 관행 속이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요 관계를 이해하면은 요 2단 빈칸은 거의 풀 수 있습니다. 속이는 관행에서 이해하는 걸로 간 겁니다. 속이는 관행에서 이해하는 관행으로 갔다면 얼추 안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될까? 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비슷한 말이 필요하지. 언더스탠딩 대신에요. 예를 들면 컴프리헨딩으로 넘어왔다. 이해하는 걸로. 이 정도? 하나만 더 합시다. grasping으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deceiving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거. fooling.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것도 delud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deluding 이런 거. 요 정도 보시면 뭐 딱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3위는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원래 출제됐던 부분 파란색 표시해 놨죠. 요거는 참 애매한데 연결사도 하나밖에 없어. 뭐 이것도 좀 쉬워. 굳이 하면 이제 빈칸 추론을 여길 내거나 여길 내는 게 가능한 글이에요. 추론할 수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를 요약하면 요 세 군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경쟁 조건을 조절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준비 상황을요. 최적화 시켜주면서 말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똑같이 있어요. 이게 지금 평가하고 조정하고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직도시켜 쭉 되면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드디어 15위까지는 이제 등수를 매기고 그 뒤에 거는 그냥 이제 번호 순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뭐 어법 정도는 뭐 요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내면은 거의 이 부분에 집중.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그래도 또 압니까? 뻔히 또 알고 있는데 또 낼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only when 절은요, only when 이 절은요 부정어 취급합니다. 그래서 뒤에 도치를 있어요. 도치 조, 주, 동 이 순서로 있지 않습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객관식도 가능하고 재수 없으면 서술형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양정구는 아니겠지만 잘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단어 잘 챙겨두시고요. 연속을 통해서 계승을 통해서 그 다음 뭐 보면은 뭐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죠. 덜 그런 거야. 지식 모으는 거 덜 그런. 그러니까 지식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이것도 불확실성을 줄인다. 이 부분도 사실은 빈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우리가 그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에 좌지우지되어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예를 바로 드는 거거든요. 나무에서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는 아는데 이 뒤에 건 몰라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인데 이걸 곱게 줄 리는 없거든. 이 곱게 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짝 변화시켜서 위치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해됐습니까? 자, 정든 15등까지를 이제 남겨둔 채 18번. 뭐 이거는 지난 직도치기 영상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도 다 똑같이 그거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냥 보면 돼요. 19번. 공포물인 줄 알았는데 힐링물이었던. 쭉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이거 뭐 일일이 뭐 설명합니까? 음? 그 다음에 20번. 이건 그나마 좀 있네요. 그나마. 뭐 주어니까 요거고 4번으로 한 거고 수로동사. 뭐 그냥 아는 거보다는 언제 끄덕끄덕 할지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할지 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보완할 수 있는 제스처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말로 된 언어. 뭐 무슨 뭐 쭉 가면 되는데 좀 중요한 거 두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요 정도는 이제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왜 reluctant가 아니라 willing이 들어가는지는 조금 봐두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 뭐 요거는 이제 문법상으로 이제 근데 조심하세요, 뭐뭐를 뭐 이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만약에 20번으로 어법 문제를 내잖아요, 어법 문제. 그럼 100%입니다. 정답을 이걸로 설계합니다. 이걸로.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야 상상해봐 이러거든요. 한 화자를 이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손이 마치 새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든 하고 하면 끝났어요. 응?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뭐다? 엔드가 있었을 것이고 원래는 그들의 메시지가, 그리고 아마 메시지니까 is가 있었겠죠. is lost 이건데 다 날린 겁니다. 주어는 같으니까 못 날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뭐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인 거고요. 이거는 뭐다? 9번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이 모양 잘 봐두세요. 저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정도 이제 내용으로 이거 제가 아마 여기 뭐 그림도 그리면서 설명을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기억날 거라 믿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됩니다. 이거까지. 자, 그 다음 23번 질문.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할 때 부모, 교사, 동료의 배려와 지원이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노력에 좀 필수적이다. 뭐 그냥 뭐 첫 문장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였고, 어법 어휘 위주로 한번 직독 수준으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 문장 삽입시키면 바로 그냥 초살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23번은. 자, 24번. 소리내어 읽으면 그것이 집중력과 대중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학습을 촉진한다. 뭐 이런 글이었죠. 뭐 어법 어휘 위주로 한번 직도 정도만 해보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건 장문 가능하셔야 돼요. 응? 권장하다, 장려된다. 아우, 권장돼야 되는데 뭐 1도로, 알겠죠? 수동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읽으라고 권장을 특히 받아야 돼. 어떻게 읽어요? 크게 읽어라. 왜? 이러니까. 알겠습니까? 요즘은 읽으면 뭐 뻔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글. 그냥 넘어가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드디어 마지막 40번입니다. 40번. 이거 같은 경우도 어법 정도 이게 챙겨두시면 되거든요. 이거 어휘는 딱 요 정도. 어휘는 딱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 어법은 요 네 군데 정도 주의 있게 보시면 되고, 연결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결사. 근데 말이야, 아이, 다른 한편으로는, 즉,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 해결할 때는 선형적 사고, 선형적 사고는 기존 경험에 좀 유용하죠. 근데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다루기 위해서는 비선형적이면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 이렇게 쭉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사실은 딱히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